최근 정부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 필요성과 현황, 문제점과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개발 서비스업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정확하게 무엇이죠? 서비스업 아시죠? 네. 서비스업. 그래서 이거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 지원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업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개발하는 그런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 벨 연구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구개발 지원업이라는 것은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시험 분석, 가공, 또 시제품 제작 이런 걸 통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런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국가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제고라든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기능일 텐데 최근에 갑자기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개발이 있으면 서비스업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동안에 이제 좀 부각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중점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선 국가 R&D 사업이 크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가 R&D 사업 규모가 55조 원이 넘어서 세계 6위권이고요.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면에서도 세계 탑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확대는 사실 지금 세계가 총성 없는 과학기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 투자 확대와 병행해서 투자 확대에 따른 성과 제고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것이 지금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보통 연구비를 어떻게 기관 안에서 돈을 쓰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외의 우수한 자원을 동원해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복잡 다기화되고 대형화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기관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고 핵심 기술만 내부에서 하고 밖에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대두가 되고 연구개발 서비스업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개방되지 않습니까?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연구개발 분야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이 국가의 현안 과제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첫째는 우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제고에 우선 기여할 것 같습니다. 네. 금년에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17조가 넘거든요. 그 투자 확대를,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크게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국가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또 고급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거기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 수출에도 굉장히 기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을 주로 도입해서 썼는데 이제는 이 서비스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충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오톡스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는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전임상 시험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매출액의 3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통해서 국가 R&D 성과 제고라든가 또 신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또 해외 기술 수출 이런 걸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서비스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 협회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7월 말 현재 연구개발업이 지금 335개, 연구개발 지원업이 334개 해서 666개 기업이 설립 신고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한 1만 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매출액이 한 3만 5천억 원 정도로 3조 5천억 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급속도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근데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그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가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위해서 조세라든가 금융, 인력, 정보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연구개발 서비스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출연연구소나 대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비 비율 같은 것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좀 욕심이 있다면은 혁신 주체로서 연구개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연구개발 서비스업만을 위한 어떤 연구개발 사업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지원 제도도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실효성을 제고를 하고 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서 신규 지원 제도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R&D 서비스 업종에서도 규제 요인이 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6월 30일 날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 법을 만들고 지금 이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8월 8일 날 한국과학기술회관 3층에서 공청회도 있고요. 그 공청회를 통해서 아마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견을 수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그 내실 있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고, 네네. 이 국회에 가서도요. 사실 이 과학기술 이슈라는 것이 여야가 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당리 당략을 떠나서 이 어떤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오늘은 정부에서 제정 추진 중인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좀 여야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을 하고 이 국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